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좌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리나요? 제주도에서 저희 배우는 지금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잘리나요? 아니 나는 따로 편집 안 해. 그래요? 하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재영이하고 막 저희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하은이 제이. 얼굴도 찍혀요? 근데 그 찍힌 게 나가요? 어딜 나가진 않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얼박샷 얼굴이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3초가 걸린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있지. 근데 기차가 가는데 터널을 지나간대. 터널. 이 터널이 800m 터널이 있대. 800m 터널이. 그리고 완전히 통과했다는 건 뭐야? 출발 들어가서 끝까지 마지막 열차까지 나오는 이렇게 나왔을 때 완전히 통과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몇 초 걸린다고 했어? 24초. 24초가 걸린다. 24초. 근데 또 터널이 또 있는데 터널이 이번에는 몇 미터짜리야? 400m짜리도 있대. 뭐야? 좀 절반을 줄여야겠지. 에어. 그래서 400m짜리 터널이 있는데 얘도 열차가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열차가 이렇게 통과하는 데까지 총 시간이 14초가 걸린대. 그때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풀 거니까 미지수를 몇 개 잡아야 돼? 2개 잡아야겠지. 하나는 지금 이 열차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얘가 이동한 거리 정도밖에 모르잖아. 나와 있는 거리. 그러니까 하나가 미지수를 뭘 두면 좋을까? 하나와 미실수. 이 열차의 뭘? 거속시 문제잖아.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에 관한 얘기야. 근데 자 기차 길이랑 열차 이 터널 길이가 나왔어. 근데 시간도 나왔어. 14초 걸린다, 14초 나온다. 그럼 지금 안 나온 유일하게 안 나온 게 뭐야? 유일하게 안 나온 거예요. 속력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차 속력을 y라고 주자는 거야. 자, 이 문제가 그 제일 최상의 지금 만점 도전 문제에 들어가 있잖아. 왜 만점 도전에 돼 있냐면 보통은 우리가 여태까지 미지수를 2개 잡을 때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뭐 A의 원가, B의 원가 아니면 A의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동등한 개념을 X, Y라고 두는 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는 길이로 두고 Y는 속력으로 두니까 다른 개념을 2개의 미지수로 두는 문제라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만점 도전에 있다는 거지.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얘네 x, y를 세팅해서 설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였어. 자, 보면은 그러면 자 얘가 완전히 이동하는 이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거리는 어떻게 돼? 열차의 길이를 뭐라고 뒀어 우리가? x라고 둔 거잖아. 그러면 열차가 여기 출발해서 800m 터널을 뚫고 나와서 어디까지 나와야 돼? 열차의 길이 x까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24초라는 시간은 이 기차가 얼만큼 이동한 거야? 800 플러스 x만큼을 이동해야 24초라는 시간을 온전히 다 쓴 거겠지. 그렇지. 자, 400m라는 것도 어떻게? 이 14초라는 게 열차 길이 x만큼이 더해진 400 플러스 x를 지나갔을 때 14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시간은 곱하기 속력은 뭐다? 거리잖아. 그러니까 24초를 속력을 뭐라고 둔 거야? y라고 둔 거잖아. y가
24초 동안 이 열차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그 이동한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800 플러스 x라는 거야. 이해돼? 예. 그럼 밑에도 얘는 14초 동안 y라는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리가 뭐라는 거야? 400 플러스 x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네들 연립하면은 뭐 이동해서 골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 상태로 지금 xx니까 빼보자. 그러면 24y 14y니까 얼마? 10y가 800 빼기 400이니까 400 x 빼기 x니까 얘네들이 지워져. 그래서 y가 얼마? 40. 40. 야. x는 얼마? x는 y가 40이니까 여기 40 집어넣어주면 40 곱하기 14를 해야 되잖아. 4, 4, 16, 4, 1, 4, 560이야. 그러면 400 더하기 x가 560이 돼야 되니까 예. 160이 되겠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기차의 길이를 x라고 줬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얼마? 160m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 계산 자체는 안 어려운데 이 상황을 이해해서 x하고 y를 서로 다른 개념을 x, y로 둬야 됐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25번 보자. 자, A는 철을 10%, 알루미늄을 20% 포함한 합금이래. 합금이라는 게 뭐야?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금속인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A라는 이 금속이 뭐랑 뭐가 철이랑 지금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몇 퍼 가지고 있다는 거야? A는 철을 10% 갖고 있고 알루미늄을 20%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또 다른 금속이 섞여져 있는 그런 합금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비금속은 어떻대? 철을 40% 갖고 있고 알루미늄을 3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0% 남은 거는 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건데 우리가 볼 건 얘네를 녹여가지고 여기 A 금속에서 갖고 있는 10%의 철을 뽑아내고 비금속이 가지고 있는 40% 철을 뽑아냈을 때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철을 180g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210g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필요한 양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우리 뭘? A 금속에 필요한 양을 X, B 금속이 필요한 양을 Y라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우리 철을 기준으로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예.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또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예. 자, 그럼 첫 번째 철을 가지고 세보자. 철. 자, A 금속의 10%가 철이야. 그러면 100분의 10이잖아. 근데 X가 A 금속이 이만큼 양이니까 이만큼 양의 10%가 철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B 금속은 40%가 철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40의 B 금속을 Y만큼 녹였을 때 철을 이만큼 뽑아낼 수 있는 거야. 합쳐서 몇 g이 돼야 돼? 180g이 돼야 되는 거야, 180이. 이해되니?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뭘 기준으로?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루미늄. 그러면 100분의 뭐가 돼? 20%가 알루미늄이잖아. X라는 양에서. 맞지? 그 다음에 비금속은 100분의 얼마? 30%야. Y라는 양분. 거기서 우리는 몇 g을 얻어내야 돼? 210g을 얻어내야 돼.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연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 약분하고 10을 곱해버리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4y는 1800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도 10, 10, 10, 10 약분하고 10 곱해주면 2x 플러스 3y가 2100 이렇게 되죠. 얘는 연립하고 싶은데 안 맞잖아. 위에 식에다가 뭐 해? 곱하기 2 여기에 곱하기 2 해보자. 그러면 2x 플러스 8y가 얼마? 3600이 되겠지. 그치? 태준아? 그럼 이제 얘네 둘로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밑에서 위에 거 빼자. 그럼 2x, 2x 지워지고 8y에서 3y 빼니까 얼마? 5y 3600에서 2100 빼니까 1500 그래서 y는 얼마? 300. 300 x는 그럼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300이니까 3, 4, 1200이잖아. 1800이 돼야 되니까 600 이렇게 되겠지. 물어본 게 A, x를 구할 필요 없었겠네. 합금 B의 양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합금 B는 y 300g이 필요한 거지. 와. 이해돼? 네. 3번. 오늘 함수 나와요? 그 뭐지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 막 인사송이 바로 그러면 마일리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모으면 체육대회 때 상품을 준대요. 제일 많은 반. 아이스크림. 근데 저희 반이 5개거든요. 근데 뭐지 1반이 16개래요. 뭐 한 거 같지 않아요? 저희 11개 있거든요. 망한 거 같은데 그건 12개. 뭔가 격차가 좀 많이 나요. 항상 좁혀갈 수 없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부터 인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쫓아가기 힘든데 걔네들은 또 계속 인사할 거 아니야. 2학년 진짜 넘사벽. 근데 2학년 2학년 5개가. 뭐라고? 2학년 25. 2학년 2반이 25개. 아 1학년에서 한 반 주고 2학년에서 한 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에서 한 반한테 아니요. 한 반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따는데 따로 2학년 것도 같이 나와 우리 있더라고요. 4대 근데 거기는 인사한 다음에 자기가 몇 반인지 같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요령이 생긴 거야. 너희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알아주시겠지 저희 하고 따라했어요. 알아주시겠지 하고 안녕하세요. 너희 안녕해서 아니잖아. 뭐라 그러지? 저희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존중합니다. 하고 가면 선생님이 그래 하고 보통 선생님들이 까먹어. 그러니까 그런 마일리지 줘야 된다는 걸 까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2학년 애들은 딱 존중합니다 하고 전 2학년 2반입니다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 딱딱 주시는 거지. 수업 시간에 인사하고 요구할 걸 마일리지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처음 들어오실 때랑 나가실 자 이제 우리가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함수 나오죠. 때. 진짜 싫어요. 왜 진짜 싫어? 함수 함수를 근데 너희들이 잘 해놔야 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수학에서 사인 함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이 함수를 다루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함수가 뭐냐,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건데 이제 그 뒤로 함수가 다양한 게 나와. 이제 우리는 이제 1차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라고 너희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뭐냐면 개념은 지금 배우는 함수랑 똑같은데 뒤에 오는 식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식들이 오는 거야. 근데 개념 자체는 항상 똑같아. 그래서 지금 함수를 잘 해놓으면 너희들이 중2, 중3, 고1, 고2 이렇게 갈 동안 함수 부분에서 어려움을 안 느끼겠지. 그 함수 모양만 잘 이해하면 너희들이 그 함수를 근데 함수를 잘 몰라. 함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중2, 중3, 고1, 고2 가면 함수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식들이 막 들어오면 이 식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함수 개념이랑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수학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숙고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함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너희들이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데 굉장한 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어야겠지. 대준아. 힘을 내고. 자, 함수라는 건 뭐 별다른 게 아니야. 대체적으로 함수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대응이라는 거, 대응.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판기가 있어, 자판기.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 돈 넣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잖아. 네. 맞지? 여기에 콜라도 있고 뭐 사이다도 있고 환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내가 돈 넣고 콜라를 눌렀어. 콜라를 하나 딱 눌렀단 말이야. 그러면 자판기는 여기서 뭘 내보내줘? 콜라를 하나 딱 내보내주지. 내가 콜라를 눌렀으니까 콜라가 나온단 말이야. 돼요.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라. 내가 콜라 눌렀는데 콜라 한 번 눌렀는데 콜라가 두 개, 세 개 나와? 아니지. 그런 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콜라 하나를 누르는 이 행동이 콜라가 나오는 행동이랑 대응되는 거잖아.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함수. 내가 콜라를 눌렀는데 환타가 나와.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그런 것들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게 있어. 여기 이 묶음에는 나라를 생각해 보자. 한국, 일본, 중국, 좋아하는 나라 뭐였니? 캐나다요. 캐나다. 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 서울, 도쿄, 자 서울, 도쿄, 베이징, 오타와. 베이징, 오타와. 그 다음에 뭐 있니? LA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자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나라와 수도를 연결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자 한국이 누구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서울이랑 연결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하나의 값에 수도 서울이라는 하나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응되는 거지. 이걸 보고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일본이랑 누구랑 연결해야 돼? 도쿄랑 연결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는 걸 보고 함수라고 한다고. 태준아. 자, 태준아 중국은 누구랑 연결해야 돼 그러면? 베이징이랑 연결이 되고 캐나다는 오타와랑 연결이 되겠지. 자, 이런 하나의 값이 하나의 결과값이랑 연결되고 대응되는 걸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 한국인데 수도가 서울이면서 LA야.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의 값이 두 개가 연결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값에 오직 몇 개의 값? 하나의 값이 대응될 때 그게 잘 연결이 되면 우리는 그 관계를 보고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함수. 이해되니?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함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x랑 y로 수식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다뤄야 되는 함수겠지. 맞지? 자, 일정한 x가 있어. 어떤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대응돼야 된다고? 한 개가 대응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함수.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나라에 속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영국이 껴있었어요. 영국. 자, 근데 영국이 그럼 이제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영국의 수도가 없어. 그럼 영국은 갈 데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이 x에 있는 값은 반드시 y랑 몇 개가? 한 개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x에 관해서 대응되는 y가 하나씩 존재할 때 그때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함수라는 건 중요 포인트가 그러면 몇 개가 있을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자, 봐봐. 함수라는 게 뭐라고? 어떤 변하는 값이야. x가 변하고 y도 변해. 근데 이 x가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몇 개? 하나씩. 한 개씩 정해지는 이 x와 y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함수는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아. 아까 이 영국처럼 대응이 안 되는 x값이 있으면 우리는 함수가 아니라고 볼 거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y가 몇 개씩? 하나씩 대응. 그러니까 함수의 포인트는 모든 x가 y값 하나 갖는 이 대응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대준아 함수가 뭐라고? 함수는 변화하는 x값이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변화해. 근데 y값이 7, 8, 9, 10 이렇게 변화하는 값이 있어. 근데 x1에 y가 5가 대응되고 x2에 y가 6이 대응되고 x3에 y가 7이 대응되고 이렇게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짝꿍이 딱 이루어지면서 몇 개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선생님 아들이 유치원 다니거든? 유치원에 소풍 같은 데 가면 너희들 다 유치원 다녔니? 네. 어휴, 근본 있는 아이들이네. 선생님은 근본이 없어서 유치원 안 다녀봤거든. 어린이집에서 그런 건 안다면 선생님은 딱 바로 초등학교 F키스 이렇게.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아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니까 패스 생략할게. 아무튼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이렇게 소풍 청구할 때 항상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자기 짝꿍이랑 손잡고 가잖아. 손잡고 가요? 아니요? 그럼 이 애는 패스하자. 아니 보니까 이제 줄줄줄 이렇게 선생님 인솔하기 편하게 줄줄줄줄 이렇게 짝 지어 간단 말이야. 남자애 한 명, 여자애 한 명 이렇게 짝 찢고 가. 그러면 짝을 안 지어주면 섭섭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명이 두 명이나 짝 찢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짝 찢기라고 함수라는 게. 나랑 짝꿍이 한 명 있는 거야. 근데 내 짝꿍은 반드시 어떻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한 명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함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개념을 만들었어. 그럼 수학자들이 뭐 할까? 함수라는 건 변화하는 x값, 변화하는 y값이 있는데 모든 x가 y가 하나씩 대응되는 대응 관계입니다 라고 함수를 정의했는데 매번 그러면 함수 풀 때마다 함수는 변화하는 x와 변화하는 y가 서로 대응하는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쓰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걸 수식, 기호로 만든 게 어떤 기호냐면 자 x라는 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뭐 할 거야? y랑 대응이 될 거야. 네. 근데 그 관계를 우리는 영어로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unction이라고 해요. function. function. 우스갯소리로 문과 학생한테 function이 뭐야 물어보면 영상을 찾아보면 기능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거든. 그래서 문과 애들한테 물어보면 펑션이 뭐야 하면 기능 이렇게 말하고 이과 애들한테 펑션이 뭐야 하면 함수 이렇게 말한다는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펑션이라는 게 원래 이제 찾아보면 기능이라는 표현인데 함수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그 펑션의 f를 따서
자, x가 함수를 만나면 누구랑 대응된다? y랑 하나씩 대응됩니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함수 표현. 이해되니? 예. x가 이 함수 f를 지나면 누구랑 대응된다? y랑 대응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너희들 정비례 그래프 y는 뭐 ex 이런 거 봤잖아. 네. 맞지? 그러면 자, 얘가 일종의 함수인 거야, 함수. 왜냐? 자,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함수를 지나서 누구랑 대응돼? 1 넣으면 y가 2가 되지. 네. 2랑 대응된다고. 1 넣었는데 2 말고 또 다른 거 대응되는 거 있어? 없지. 1 넣으면 1 곱하기 2에서 무조건 뭐만 나와야 돼? 2 하나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1 넣었는데 y 값이 대응 안 되는 게 있어? 1 넣었는데 2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함수라는 거야. 만약에 2라는 값을 넣으면 이 함수를 지나서 뭐랑 대응돼야 돼? 2 넣으면 4가 돼야 되잖아. 4. 맞지? 그래서 대응.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값을 넣어서 이 함수를 지나면 y 값 하나랑 대응될 건데 이 대응되는 이 y 값을 보고 우리가 얘를 함수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다 라고 해서 이 y 값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이라고 불러. 태준아? 태준아? 이해되니? x를 함수에 넣었더니 대응되는 y의 값, 함수에 넣었더니 나오는 결과값이잖아. 그래서 이 y 값을 보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값.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y 값이라고 해서 함수값이라고 해.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함수를 준 다음에 1의 함수값이 뭐냐 물어보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 1을 넣어서 대응되는 y 값이 뭐가 된다? 함수 값이 된다는 거야. 함수 값.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함수가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서 나오냐면 그래프가 따라 나와. 너희들 정비례, 반비례 배우고 나서 뭐 배웠어? 정비례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배우고 반비례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배웠잖아. 예. 이렇게 왜 그러냐면 봐봐. 아까 예를 들어서 y는 ex라는 정비례 그래프가 있어. 얘는 뭐가 있다고? x에 따라서 대응되는 y 값이 하나씩 존재하는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0 집어넣으면 y 값이 뭐랑 대응이 돼? 0 집어넣으면 y도 0이랑 대응되잖아. 0의 함수값. 그러니까 f0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0.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0,0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에 뭘 찍을 수가 있어? 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 점의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점을 자리를 딱 차지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들의 집합을 보고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프. 자, 1 넣으면 뭐가 돼? 2가 되잖아. 네. 이걸 함수 표현으로 써보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 함수 f를 지나서 y값 뭐랑 대응이 된다? 2가 대응되는데 이게 함수 값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점이 1일 때 2에 대응되는 이 점이 찍히겠지. 맞지?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함수를 중상층 배울 건데 이 뒤에 오는 게 이렇게 1차식이면 1차 함수, 뒤에 2차식이 오면 2차 함수, 3차식이 오면 3차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항상 고정이야. y는 하고 여기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올 때 이 모양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뭐 다양한 식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식에 따라서 함수의 난이도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나오면 식을 그대로 이해하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정비례 반비례도 그 식만 보면 어렵잖아. 네. 그래서 항상 뭘 그려? 그래프를 그렸잖아. 네. 직선, 곡선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는 항상 뭘 따라서 그릴 거냐면 그래프 모양이 고정되어 있거든. 그 그래프 모양을 너희들이 같이 뭐랄까 소년일체처럼 함수가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 이 모양, 이 함수는 이 모양, 이 함수는 이 모양 이런 것들을 쌍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1차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을 몇 개 찍어보면 2일 때 4랑 대응이 되니까 아마 이 가운데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하면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쌍들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순서쌍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무한개 찍으면 한 선을 연결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래프들이 보통 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직선, 곡선의 모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가볍게 A 유형 우리 하나씩 풀어보자. 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완성하고 y에 대한 함수 인재를 한번 보래. 자, 826번, 827번 한번 풀어봐. 네. 태준아, 한번 풀어봐. 826, 827 한번 풀어봐.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나라나 수도 같은 거 잘 알고 계시나요? 아, 옛날에는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그 수도가 릴롱교인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뭐? 수도가 어디? 릴롱교요. 닐롱베? 그 릴롱교요. 그 도시를 처음 들어보는데? 수도 이름이 닐롱베?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라였는데요. 그 뭐지 이름이 막 미얀마 인터넷 찬스 써보겠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미얀마라는 거 가나 아닌데. 가나 아닐걸? 닐롱베 처음 들어보는데? 닐롱. 말라위. 맞아요. 말라위에서 그래. 말라위에서. 드디어 기억해. 말라위도 생소한데 닐롱베. 태준아, 빨리 풀어보고. 자, 봐봐. 자, 한 상자에 3kg인 줄 X 상자라고 있어. 그럼 X가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 네. 변화하는 수를 보고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야. 네. 변수 X에 따라서 자, 대응되는 무게라고 했단 말이야. 무게, Y가 무게. 그러면 한 상자는 3kg, 두 상자는 6kg, 세 상자는 9kg, 네 상자는 12kg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Y가 몇 개씩 대응이 돼? 3개? 1 하나에 3, 2 하나에 6, 3 하나에 9 이렇게 X 하나당 Y가 몇 개씩? 한 개.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는 이 관계는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함수지. Y는 어떤 함수겠어? fx가 함수인데 이 fx가 어떤 모양이라고? 1 넣으면 3 되고 2 넣으면 6 돼야 되니까 3x 이런 관계의 함수겠지. 함수가 함수. 자, 자연수 x가 있는데 약수 y라고 했단 말이야. 자, 1은 약수가 1밖에 없어. 2는 약수가 뭐 있어? 1하고 2가 있지. 네. 3은 1하고 3이 있고 4는 1하고 2하고 4가 있어. 자, 변화한 x가 있었는데 x에 따라서 y가 1은 한 개가 대응이 돼. 근데 2는 몇 개가 대응이 돼? 2개요. 두 개가 대응되고 3도 두 개가 대응되고 4는 세 개가 대응이 돼. 이런 건 함수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함수가 아니다.
변화하는 x에 따라서 y가 몇 개씩 대응되어야 된다? 하나씩 대응되는 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함수 값을 구해보세요 했단 말이야. 함수 값을 구해보세요. 와! 여기서 함수 값이라고 뭐라 그랬어? 함수 값? 이 x, 여기 들어가 있는 x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x 값을 이 함수에 넣었을 때 대응되는 뭐? y 값을 보고 우리가 그걸 보고 함수 값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야. 함수 값. 그러면 이 말은 지금 x가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를 넣어보라는 거야. 함수에.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f-2라는 건 이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 마이너스 3. 얘가 이 값에 뭐라는 거야? 함수 값이 된다는 거야. 함수 값. 얘는 3분의 2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2. x 자리에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x 자리에 3분의 1을 넣는 거야. 3분의 2 분의 6이잖아. 네. 자, 이거 어떻게 해? 곱해요. 어떻게 곱하는 거였는데 뭐였죠? 자, 이런 형태. 분수분의 분수. 자, 이번에 할 때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거 봐봐. 자, a분의 b 분의 c분의 d. 이런 분수분의 분수를 보고 우리가 번분수라고 그래. 번분수.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따로 다루진 않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루게 되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알아도 분수분의 분수를 우리가 번분수라고 하거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사실 우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해야 돼? 자, 3분의 2에다가 지금 여기에 분수가 있으니까 3분의 2면은 보기 좋은데 분수분의 분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에 뭐가 없으면 분모가 없으면 분수가 좀 단순하게 통일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곱해주면 돼? a를 곱해주면 되겠지. 근데 위에도 뭘 곱해줘야 돼? a를 곱해야 식이 안 변하잖아. 맞지? 그러면은 지워지고 얘는 뭐야? b분의 c분의 ad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자, 여기에도 분수가 있으니까 모양이 보기가 안 좋잖아. 또 C를 여기에 c를 곱해주면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에도 분모에도 c를 똑같이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bc분의 cc 지워지고 ad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였는데 결과가 뭐야? 그냥 분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분수가 된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자, 가보자. BC가 어디 있어? 가운데 두 개잖아. 우리 비례식 생각해. 비례식 풀 때 어떻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풀잖아. 그것처럼 분모에 오는 건 내항 두 개를 곱한 게 분모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AD잖아. 바깥에 있는 외항 두 개를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거 풀어볼게. 3분의 2 분의 6이야. 6이라는 건 뭐야? 1분의 6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내항 1 곱하기 2니까 2분의 2분의 외항 2, 9, 3, 6, 18. 그래서 9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번분수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딱히 따로 다루진 않아. 근데 실제로 이런 형태의 분수꼴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계산할 때 활용하면 된다고요. 태준아, 알러지 약이 사람 미치게 하긴 해. 엄청 졸려. 그래서 운전할 때 알러지 약도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겨내야지. 이겨내. 이게 운동보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숙제말인데요. 네. 이게 30번 보면은 이거 밑에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어. 제곱은 보통 그
위에 써져 있는데 이런 어. 식으로 얘는 왜 밑에 써져 있어요? 그건 어떤 뭐랄까 분류하기 위한 그런 거 보면 첨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 A 두 개 곱하면 우리 뭐라 그래? A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것처럼 여기들은 위에 붙는 것들은 거듭제곱들인데 여기 보고 우리가 지수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아까 지금 다현이가 물어본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뭐 C1, C2, C3 이렇게 여기 밑에 붙은 첨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얘는 수학적으로 딱히 의미가 없어. 기호를 여러 개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점들을 다 설정을 해놔야 돼. 근데 여기를 A, B, C, D 하면 뭐 여기서 사용하기가 문자가 한 개가 있잖아. 한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 이 줄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A로 표현하면 첫 번째 나왔으니까 A1, 그 다음은 A2, 그 다음 A3, 그 다음 A4 이렇게 쓰면 A라는 문자 하나만 써서 여러 개 나타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분류하기 위한 알아보려고 분류하기 위한 첨자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첨자는 아니에요. 약간 번호 같은 거네요. 그렇지, 번호 매기는 거야. 번호 매기는데 문자를 따로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니까 같은 문자에 번호를 지정해 준 거지. 네. 자, 아무튼 번분수 이거 나오는 거 내항의 곱을 분모로 내리고 외항의 곱을 분자로 올리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보자. 자, 1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1차 함수. 네. 선생님 혹시 여기 스크 내주신 거에 더해서 A 관계 풀어오기까지 내주실 건가요? 네. 선생님 A랑 여기는 나랑 같이 몇 문제 풀고 있으면 남는 문제 별로 없어. 남는 문제 별로 많아요. 별로 없어. 3페이지. 자, 봐봐. 이제 우리 함수를 어떻게 쓴다고 했어? 어떤 x에 대해서 y가 대응되는데 하나씩 그걸 보고 우리 펑션 f라는 함수라고 한다. 이게 함수의 기본 형태란 말이야. 네. 맞지? 근데 이 fx 자리에 어떤 식이 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루게 되는 함수는 제일 기본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자, 1차 함수를 다루게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이름 그대로 여기에 fx 이 자리에 x에 관한 뭐가 오면 된다는 거야? 1차식. 1차식이 오면 우리는 이 관계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1차 함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너희들 어떤 3x 플러스 2라는 게 1차식이잖아. 이거는 0 하면 우리 얘 보고 뭐라고 불렀어?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맞지? 는 0 이렇게 붙으면 얘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네. 이제 이걸 뭐라고? 3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는 대응되는 y값 y 이렇게 는 y로 연결이 되면 우리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1차 1차.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함수. 그래서 방정식이나 함수나 이 식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데 는 0으로 연결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이고 함수는 는 y라고 해서 x에 따라서 이제는 는 0 했으니까 0 될 때 x값이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쌍으로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지. 바뀌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는 y로 연결된 걸 보고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 자 y는 하고 fx 대신에 1차식이 y 된다고 했어.
뭐 3x 플러스 1,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쓰면 어떤 ax 플러스 b 이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자 a는 0이 되면 돼, 안 돼?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a가 0이면 x가 사라지잖아. 네. x가 사라지는 순간 얘는 1차식이 아니야. 1차식이 아니게 되니까 1차 함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상수함까지 있을 때 우린 얘를 보고 1차 함수의 기본 형태가 돼요. 기본 꼴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만약에 뭐 y는 3 이거 1차 함수야? 아니요. 아니지 1차식이 아니잖아.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이게 1차 함수야? 네. 네. 1차 함수지. y는 x분의 1 플러스 3 이거 1차 함수야? 아마요? 아니지 않나?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x가 분모에 있어. x가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옆에 붙어 있어요. 1차 딱 1차여야. 위에 붙어있어도 괜찮아. 분자에. 만약에 y는 뭐 3분의 x 플러스 2 이거는 괜찮아. 1차식이지. 왜냐면 3분의 x라는 게 뭐니까 3분의 1 곱하기 x니까 1차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이건 1차 함수가 맞아. 근데 얘는 1차 함수가 아닌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를 풀었어. 근데 자, 1차 함수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들 배웠던 뭐랑 똑같아? 정비를. 이제 정비례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정비례랑 똑같은 거야. 정비례 너희들 그럴 때 y는 ax 이거 배웠잖아. 맞지? y는 ax라는 건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게 바뀌는 거. 이렇게 a가 양수면 이런 직선이 그려지고 예. a가 음수면 이런 직선이 그려졌단 말이야. 맞지? 근데 아까 우리 1차 함수 모양은 여기에서 뭐였어? y는 ax 플러스 b 형태였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뭘까? ax인데 b만큼 어떻게 됐어? 더해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하나를 자, y는 3x라는 정비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네. 그럼 자, 대응되는 점을 하나씩 찍어보면 되잖아. x가 0이면 0, 1이면 3, 2면 6 이렇게 가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갈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이게 y는 3x 그래프야. 근데 자 노란색으로 해줄게. 태준아 자 y는 3x 플러스 1 생각해봐. 3x 플러스 1 그럼 자 0 집어넣었어. 그러면 0 플러스 1이니까 뭐랑 대응돼? 0일 때 1 1이 대응돼. 자 1 넣었어. 뭐랑 대응돼? 4 자 2 넣었어. 7이랑 대응되지. 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래프가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y는 3x랑 y는 3x 플러스 1이랑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그래프 모양은 똑같지?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다 y 값이 얼마큼 올라갔어? 0에서 1 됐고 3에서 4가 됐고 6에서 7이 됐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됐단 말이야. 뭐야? y값이 다 얼만큼만? 1만큼씩 더해져가지고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Y쪽으로 하나씩 끌어 올려진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1차 함수는 Y는 AX라는 이 그래프가, 이 정비례 그래프가 Y축 쪽으로 얼마만큼, 더해진 만큼, B만큼 올라간 거잖아. 우리 이걸 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좌우로 가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왜냐면 얘랑 나란하게 움직이잖아. 얘랑 지금 뭐해? 나란히 가니까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평행하도록 움직였다는 거야. 이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비례 그래프에서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항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평행 이동됐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니까 위로 이동됐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y는 3x 마이너스 2처럼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으면 이 3x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이만큼 이렇게 내려가겠지. 네. 이게 y는 3x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오케이? 예. 이게 평행.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를 보면 우리 그래프 딱 보자마자 그래프가 어디쯤 어떻게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자, 정비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3x라는 건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사분면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였을 거란 말이야. 네. 그걸 위로 어떻게? 1만큼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정확한 점들은 내가 찍어 봐야겠지만 대략적인 위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겠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핵심인 거야. 선생님, 저 점액추 해주세요. 저녁 먹어볼까요? 갑자기? 네. 갑자기 정주? 네. 그래도 그 연극이 1시간 반 뒤면은 집에 가서 이제 또 저녁을 먹게 될 거잖아요. 그만큼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이죠. 말하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이라고 조금 있으니까 정주. 배달을 시킨다면 족발. 족발. 집에서 해먹는다면 김치찌개. 그냥 학교에 김치찌개. 그래? 그러면 네, 김치찜. 그러면 된장찌개 먹어야죠. 네. 된장찌개에 차돌박이. 차돌된장 맛있겠다. 맛좀 부럽다. 눈앞에 차돌박이. 자,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일 기본은 뭐야? y는 뭐 2x 플러스 5다. 이걸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 방법은 뭐야? 첫 번째. 가장 기본 방법은 일단 1차식이니까 다 그래프가 뭐라고? 직선이라고. 정비례 그래프 직선이야. 네. 얘는 어떤 지지고 볶고해서 무조건 뭐인 그래프라고? 직선인 그래프야. 네. 그러면 점을 몇 개만 찾아보면 될까? 2개만 찾아보면 돼. 왜냐면 연결하면 직선이 되잖아.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점을 2개, 함수가 2개 찾아보는 거야. 제일 쉬운 거 0 나오면 5 지나야 되잖아. 이 점 지나는구나. 그 다음에 1 나오면 7 지나야 되는구나. 그럼 2점 연결하면 이 직선이 얘의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찾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EX 그래프는 원래 이런 그래프야. 근데 뒤에 플러스 오니까 Y쪽으로 얼만큼? 5만큼을 끌어올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5만큼 올라가야겠지. 얘가 이 그래프다라고 찾아가는 거.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점을 찍어서 그래프 모양을 썼거나 이런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 위치를 대략적으로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오케이? 네. 자 밑에 A 유형 한번 숙제하기 싫어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 그대로 한번 읽어봐. 1차 함수면 O 아니면 X래. OX 네. OX O 1차 함수잖아. 네. O 오. 얘는 2차식이니까 X 얘는 X. X 얘는 오. O 이차. 근데 그 834번째는 2차 함수예요? 그렇지. 뒤에가 2차식이 왔으니까 이런 걸 보고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2차 함수는 이차 함수 3학년 때 2차 함수는 외워요? 중3 오, 중3 본격적으로 2차 함수가 근데 엄청 중요한 함수야. 중3 때 처음 배우고 고1 때 메인으로 배운 다음에 아주 주구장창 너희들 아주 모든 수학 문제 풀 때 이 2차 함수가 엄청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엄청 공을 많이 들여야 돼. 자, 이거 밑에 거 하나만 해볼까? 네. 837번 하나만 해볼게. 네. 자,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는 x래. 직사각형 넓이는 y라고 했어. 그럼 자, 반개식을 만들어야 되나?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니까 얘는 10x, y는 10x.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가 맞다.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올라가야지. 자, 이거 볼까? 841번 볼까? 네. 840번은 안 봐요? 그거는 해보고. 봐요? 41번 봐봐.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1차 함수 2x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2x를 이 뒤에 붙은 상수항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원래 2x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네.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y는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을 시키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란 그래프가 y쪽으로 위로 3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3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선생님 오늘 릴레이 테스트 5문제예요? 오늘 함수예요? 아니. 오늘은 마지막 이제 이거 그 뭐였지? 열림일처럼 모습이요? 이제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푸는 거 몇 문제랑 활용 몇 문제 해서 6문제 냈어. 몇? 그러니까 객관식은 몇 개예요? 지금 뭐 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쉬운 것도 있고 조금 근데 활용 문제들은 뭐 너희들이 자꾸 연습해야 되는 관계라 잘 되고 있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절편 볼까? 절편은 떡 아니에요? 그렇지, 떡이지. 맛있겠다. 그 절편을 우리가 함수에서 뭐가 절편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자, 우리 1차 함수가 있잖아. y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2x 플러스 1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 두 점만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 0,1 지나야겠지. 맞지? 예. 그 다음에 1 넣으면 1,3을 지나야 돼. 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얘가 얘의 그래프야. 직선인 그래프. 예. 자, 그래프를 봤더니 어떤 점들이 좀 특이한 점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표면에서 x축, y축이 중요하잖아. 좌표표면을 가르는 기준이잖아. 그러면 이 선이 이 좌표표면을 나누는 이 x축과 y축이랑
만나는 점이 항상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왜냐면 직선의 그래프가 영원히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점들이 생긴단 말이야. x축이랑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생겨. 예. 이런 점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된다. 왜냐면 x축이랑 만난다는 건 이 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y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잖아. 네. y가 0일 때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y축이랑 만난다는 건 누가 0이라는 거야? x가 0이라는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직선이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면 이런 좌표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좌표축이랑 만나는 점들을 엄청 많이 찾을 거야. 왜냐면 계산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y가 0일 때 x값,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보고 x 절편. 그 다음에 y축이랑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y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보고 우리는 y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건 뭐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어떤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겠어? 그래프니까. 2개? 어? 한 개. 한 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인데 지나갈 때 x축이랑 지나가다 다시 올라와서 만나면 직선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는 직선 이 x축이랑 항상 몇 개에서 만나?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그 한 개의 값을 보고 x 절편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x 절편이 무조건 한 개인 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면 꼭 또 올라오기도 하니까 만나는 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1차 함수에서는 얘가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x절편이 항상 한 개인 거야. y절편도 y축 지나가는 게 항상 하나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x절편이라는 건 뭐? x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난다는 건 뭐야? y가 0이라는 거야. y절편이라는 건 뭐야? y축이랑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x가 0일 때. 그걸 보고 우리가 x절편, y절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그래프 보면은 직선이잖아요. 그렇지. 곡선인 거는 언제 배워요? 2차 함수가 곡선이야. 아, 2차 함수가 곡선이에요? 어. 와, 신기하다. 중3부터 배워요? 그럼 중3 때 곡선 2차 함수를 봐봐.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제일 간단한 게 x 제곱일 거 아니야. 네. 생각해보면은 0일 때 0이잖아. 네. 그지? 1일 때 얼마야? 1이지. 네. 근데 마이너스 1로도 제곱하면 뭐가 돼? 예요. 마이너스 1로도 1이지. 네. 2 넣으면은 4. 4지. 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플러스 4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곡선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거의 사인, 코사인 뭐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들이 생기는데 고2 때 배워. 이거 잠시 이런 거 이제 후에 배우고, 지금은 이 직선. 그러면 자, x절편, y절편이 항상 구할 때 뭐? 자, y절편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y절편 되겠지. 왜냐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남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얘가 얼만큼 이동됐는지를 보려면 그게 y절편이라는 거. y절편.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x절편 구해보면 어떻게 돼?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잖아. 예. 0 집어넣었을 때
이 x 값이 x 절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2x. 그러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x 절편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아까 내가 두 점을 찾아야 되라고 했잖아. 두 점. 그 두 점을 찾을 때 아까 전처럼 쉬운 거 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렇게 두 점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x가 0일 때 y가 0일 때 뭐 하나는 0이라는 소리잖아. 그래프 점 찍기가 어때? 수월하잖아. 네. 그래서 두 점을 찾으면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릴 때 일부러 뭘 찾는 거야? 두 점으로 x 절편이랑 y 절편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점 찍고 연결하면 그게 그 1참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맞지? 뭐 여기서는 공식으로 x절편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뭐 써놨는데 뭐 저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y에다 0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러면 선생님은 동아리 하셨어요? 동아리 했지. 무슨 동아리요? 중학교 때는 무슨 동아리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네.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영어 감상 동아리 했어요. 영어요? 영화 감상. 아, 제 동생 밴드부 같대요. 밴드 멋있네. 몰랐는데 메인 보컬이래요. 오, 동생이랑 너무 관계가 먼 거 아니야? 동생이 노래 잘하나 보네. 우리 엄마 아빠가 동생 음치랬는데. 뭐? 근데 메인 보컬 아니, 오디션을 안 보나? 오디션? 거기는? 큰일 난거 같은데 막 인맥으로 그러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나름대로 그 뚫고 인맥이 대단한데 동생이? 동생이 몇 살이 됐는데? 근데 제 동생이요. 올해 5학년입니다. 5학년이 메인 보컬 할 정도로 6학년 밀어냈다는 소리 아니야. 대단한데? 자, 요거 하나 보죠, 요거 하나. 자, 그래프 L. 이 그래프의 절편을 그려보래. X 절편은 뭐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3. Y 절편은 Y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X절편, Y절편. 개념. X절편 뭐라고? X축이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뭐가 0이다? Y가 0이다. Y절편은 뭐라고? Y축이랑 만나는 점. 그래서 X가 0이다. 오케이? 네. 마지막 기울기는 다음 시간에 볼까? 네.